2025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에서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빈도와 위력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소규모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키네틱 제재 캠페인은 2025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발사되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수가 이제는 러시아가 반대 방향으로 발사하는 드론의 수와 맞먹거나 그보다 많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전략적 군사시설들이 불타오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이제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독일 기업을 포함한 드론 생산 합작 투자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타격 드론의 수량, 품질, 그리고 파괴력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오타리안 에어로직스 합작회사 GmbH와의 파트너십은 지금까지 합작 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트너십으로 우크라이나는 최첨단 드론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독일 연방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AI로 강화된 수천 대의 중량급 드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전쟁의 판도를 우크라이나에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중순 오타리안 에어로직스 합작회사 GmbH는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 수천 대의 중거리 중량급 AI 유도 자율 타격 시스템을 생산하는 첫 번째 주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중량급 자율 타격 드론 생산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회사 설립이 발표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일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합작회사는 우크라이나 기업 에어로직스의 실전에서 검증된 무인 항공기 플랫폼과 미국 기업 오타리안의 독일 지사의 자율항법, AI 유도, 전자전 저항을 위한 첨단 소프트웨어를 통합합니다. 이 합작회사는 까다로운 작전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드론을 생산하는 동시에 나토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직의 CEO 비탈리 콜로스닌첸코는 우리는 함께 연합군 드론 전쟁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첫 번째 대규모 주문이 곧 생산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발표에서는 생산될 드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X자형과 델타형 날개를 가진 드론이 연간 수천 대씩 생산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독일, 우크라이나 합작기업에서 생산 중인 드론 목록을 통해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아누비스와 세스X입니다. 그럼 이 드론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가격과 사양 등 대부분의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와 최근 베를린에서 진행된 시연을 종합해보면 꽤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아누비스는 고가치 표적과 장갑 차량을 위한 중거리 타격 시스템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스X는 보병과 경장갑 차량을 타격하기 위한 더 소형의 전술 드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GPS가 차단된 적에 방해를 받는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X윙과 델타윙 기체를 특징으로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누비스가 아마도 또 다른 오테리안 드론인 아르테미스 ALM-20을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0월 오테리안은 미국 국방부 혁신부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아르테미스 ALM-20이라는 새로운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을 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드론이 악명 높은 이란의 샤이드 136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자체로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샤이드는 사람들이 보고 이길 수 없으면 같은 방식을 써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샤이드를 사용했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제린이라는 드론 계열을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새로 루카스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도 샤이드를 역설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에 관해서는 왜 바퀴를 새로 발명해야 했을까요? 아르테미스 ALM-20은 보도에 따르면 거의 1000마일에 가까운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99파운드 폭발물을 싣고 오타리안의 독자 인공지능을 표적 유도에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회사와 협력해 개발됐으나 보안상 회사명은 비공개입니다. 아르테미스가 완성되었을 때 오타리안은 미국 국방부와 다른 파트너들이 미국, 독일, 우크라이나에 건설 중인 시설에서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누비스와 세스X의 모든 생산은 독일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아누비스가 아르테미스 ALM-20의 개조형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또 다른 단서입니다. 주요 개조 사항은 드론을 중거리 타격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거리 드론은 미드 또는 미디엄 레인지 드론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약 400마일의 사거리, 12,000에서 3만 피트의 고도, 최대 24시간의 채공 시간을 가집니다. 이 드론들은 군사 전투 및 지역 전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장거리 드론은 종종 중고도 또는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항공기, 즉 메일 또는 HA-12로 분류됩니다. 400마일 이상의 비행거리와 24시간이 넘는 채공 시간을 가진 이 드론들은 군사 감시, 첩보, 기상 추적, 지리적 지도 작성에 사용되는 장기 채공 전략 플랫폼입니다. 중거리 아누비스는 중거리에서 병력, 전술 및 전략 목표물, 그리고 장갑 차량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세스X는 병력과 경장갑 차량, 그리고 물류 및 수송 차량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어로직의 UAS 세스 카미카제 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UAS 세스는 2024년 12월 당시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몇 달 후인 2025년 3월 아조프 12 특수작전 여단에 의해 그 배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ALM-20처럼 UAS 세스와 베를린 시연회에서 전시된 세스X의 데모 모델들 역시 샤이드 136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훨씬 더 작고 중거리 타격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보통 30-10마일 이상을 비행하고 상당한 연료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큰 연료 동력의 샤이드 드론과 달리 UAS 세스 유닛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열 신호와 소음을 최소화함으로써 은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파 방해에 강한 내비게이션 기능도 탑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 두 기능은 세스X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스X는 접이식 날개도 가지고 있어 수송 발사 컨테이너에서 발사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특성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단거리 드론으로 알려진 만큼 순수 단거리 UAS 세스가 제공하는 수십 마일과 달리 수백 마일의 유효 사거리를 갖도록 재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은 오타리안 특화 소프트웨어 덕분에 매우 고도화된 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른 드론들과 차별화됩니다. 두 드론 모두 오타리안 OS 운영체제, 스카이노드 비행 컴퓨터, 그리고 네맥스 군집 조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오타리안 소프트웨어 스택을 기반으로 한 첨단 AI 기능을 탑재해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타격 능력이 크게 변화했고 전장 정보 수집에서 자율적 타격 대응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오타리안 소프트웨어 스택은 자율 시스템을 위한 공통 운영 체제로 작동하는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공중, 지상, 해상 영역에 차량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제조업체의 하드웨어가 함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스택의 핵심은 오타리안 OS입니다. 이것은 오타리안의 창립자인 로렌츠 마이어 박사가 만든 오픈소스 PX4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상업적이고 강화된 배포판입니다. 오타리안 OS는 아누비스나 CFX와 같은 차량의 온보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백본 역할을 하며 비행 제어부터 임무 수행까지 모든 핵심 기능을 관리합니다. 스택의 다음 부분은 오타리안 OS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그룹인 스카이노드입니다. 이 장치들은 실시간 운영을 위한 비행 컨트롤러와 AI, 컴퓨터 비전, 고급 통신과 같은 고수준 작업을 처리하는 온보드 미션 컴퓨터를 결합한 것입니다. 스카이노드는 제조업체가 자신들의 차량 설계에 통합할 수 있는 올인원 항공전자 모듈 역할을 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세 가지 모델로 제공됩니다. FPV 드론과 같은 소형 통합 시스템을 위한 스카이노드 S, 중간 작업량을 위한 스카이노드 X, 그리고 AI 중심의 무거운 작업을 위한 스카이노드 N이 있습니다. 아누비스에 통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버전은 스카이노드 X 또는 N이며 세스X는 소형 전술 드론이라는 역할에 맞게 스카이노드 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X 구성은 광범위한 연결성, 이중화된 센서, 그리고 전술 무전기를 위한 통합 이더넷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운영 체제와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것은 차량을 제어하고 함대를 관리하며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운용자와 개발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 여기에는 미션 계획, 비행 제어,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오타리안 미션 컨트롤, 지상 관제소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오타리안, 수입은 이를 보완하여 비행 기록 관리,
규정 준수 보고, 자율 차량 함대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제공합니다. 오타리안은 또한 오타리안 OS에서 실행되는 자사 및 타사 애플리케이션의 마켓플레이스인 앱스토어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앱들은 종말 단계 타격을 위한 FPV TGTU도, 협동 비행을 위한 스워밍 앱,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GPS가 차단된 환경을 위한 옥시 앱 등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타리안 소프트웨어 중 푸틴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은 네믹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네믹스는 그리스 신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네믹스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드론 군집의 자유협동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으로 드론들이 군집 작전을 수행하게 합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드론을 동시에 관리하며 지역 포화 공격이나 다중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타리안 스택의 어떤 구성 요소가 아누비스와 CEFX 드론에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특히 더 소형인 세스 드론에 군집 기능이 포함된다는 점을 볼 때 네믹스가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군사 분야에 대한 자세한 보도와 분석을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각 이야기와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드리니 전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알테리온의 첨단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다는 것은 아누비스와 세스가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 항법, 표적 탐지, 그리고 교전 능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드론들은 아주 적은 인간의 개인만으로도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드론들은 GPS가 차단된 교전 환경에서도 AI를 이용해 항법과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통신이 방해받거나 끊겨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능력으로 드론이 고정 및 이동 목표물 모두를 정밀 타격하고 부수적 피해와 조종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인력 부족입니다. 2022년 전면 침공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러시아보다 약 3.5배 적었고, 1991년 독립 당시 약 5,200만 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약 3,950만 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특히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처럼 전선이 긴 지역에서 병력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지역을 동시에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더 적은 병력을 넓게 분산시켜야 했으며, 그로 인해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드론을 두량으로 사용하면서 러시아의 그 이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길을 찾아 비행하고 목표를 찾는 자율운용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불리함을 오히려 이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타격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런 공격은 사거리, 횟수, 효과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천 대의 대부분 자율적인 AI 기반 드론 군집이 대규모로 도입되기 전의 일입니다. 푸틴과 러시아 군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인텔 슬라바 러시아의 유명 군사 블로거 채널로 최근 텔레그램에서 유사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투합세 정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영상이 공개된 후 이 채널은 이러한 공격이 러시아 방공망에 점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친전쟁 논평가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비판으로, 이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규모와 빈도를 감당하는 방공 시스템의 능력에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능력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거나 중대한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러시아는 연말까지 점점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타리안 에어로직스의 AI 드론 군집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 드론들은 최신형이고 최첨단일 수 있지만 결코 이론적인 시제품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필요성과 전투 진화의 산물입니다. 에어로직스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실제 전투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제 독일 산업이 대량 생산하며 전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립 라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닛에는 수년간의 실제 전투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UAS 세스에서 얻은 경험 외에도 에어로직스는 GOR 플랫폼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GOR은 전투에서 입증된 투석기 발사 정찰 드론으로 전술 및 전략적 ISR, 즉 정보 감시 정찰에 사용됩니다. 이 드론은 161마일의 사거리와 4시간의 채공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전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타리안 소프트웨어는 여러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어 풍부한 전술 및 작전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회사는 미 국방부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어 우크라이나군에 3만 3천 개의 AI 강화 타격 키트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노드 S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이 키트들은 자율 종말 유도와 전자전 저항 기능을 제공하며 지금까지 이뤄진 자율 기술 배치 중 가장 대규모 사례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스카이노드 S와 레맥스 시스템은 미국 라이트닝 랩스 캐스트럴 드론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미 육군 제25 보병사단에서 사용되는 이 현지 생산 5인치 쿼드콥터는 일주일도 안 되어 오토리언 시스템과 통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현지 제조업체 썬더 타이거가 네맥스를 포함한 오토리언의 AI와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모든 무인 차량에 탑재했습니다. 오테리언은 또한 독일의 주요 방위산업체 라인메탈과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공중, 지상, 해상 무인 군사 시스템을 위한 통합 운영체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오테리언의 주주가 됨으로써 이 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독일의 드론 생산 라인이 새로 구축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천 대의 첨단 AI 탑재 드론이 지속적으로 도착하게 되면 이 드론들은 자율 항법, 표적 지정, 심지어 군집 비행까지 가능하므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로 이득을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닙니다. 사실 동일한 시스템은 독일군의 탄약 조달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적으로 배치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군대들이 아누비스와 세스 드론을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도 푸틴을 자율 드론보다 더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 바로 드론 생산 협정입니다. 독일 연방 국방부가 조정하는 이 협정은 전술적 지원에서 대량 생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 생산지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독일입니다. 보안, 안정성,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수출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두 드론의 생산은 우크라이나 수출 라이선스 하에 전적으로 독일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추세입니다. 4월 15일 우크라이나와 독일 방위산업체들은 빌드 위드 유크레인 이니셔티브로 6건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6월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이 프로그램은 국제 파트너들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기 제작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6건의 협약은 빌드 위드 유크레인 모델을 실제로 구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기술 솔루션이 유럽 산업과 협력해 공동 생산 거점에서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생산 역량에도 접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협약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FPV 드론 제조업체 중 하나인 TAF 인더스트리스는 독일 기업 티라와 양해각서 MOU 의결하여 BPLA 요격기 생산을 위한 우크라이나 독일 합작 기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컬버 에어로스페이스도 독일 방산 유니콘 기업 헬싱과 독일 내 생산 현장에서 공동 드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자금은 독일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위드론즈, 위에 투자한 독일 우크라이나 합작기업 퀀텀 시스템즈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위스트릴러 요격기 생산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기업 우크라비아 시스템과 독일 기업 포인트 OX,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을 담당하는 잘 알려진 우크라이나 기업 파이어포인트와도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사거리 120마일의 FP2와 FP7 같은 고속 전술탄도 미사일, 드론을 개발한 타이어 포인트와 독일 항공기 부품 공급업체 딜 에비에이션 사이의 협정입니다. 몇 달 전인 2월 우크라이나 개발업체 프론트라인 로보틱스 새로운 드론 폭격기 린타 3.0을 선보였으며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와 독일에서 모두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프론트라인 로보틱스와 독일 퀀텀 시스템즈가 2025년 12월에 발표한 우크라이나 독일 최초의 합작회사인 퀀텀 프론트라인 인더스트리즈에서 생산되는 첫 번째 드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노심초사하는 건 아누비스와 세펙스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으로 인프라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럽의 생산 계약 확대에 따라 발생할 엄청난 공격 증가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러시아가 유럽 전체에 대해 드론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계약들로 인해 내일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작 생산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유럽의 미래도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단순히 장비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보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주요 연구개발 허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경계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합작 투자 발표와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는 유럽과 기타 지역에 걸쳐 약 21개의 시설 목록을 공개하며 이 시설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드론이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런던, 뮌헨, 리가, 빌뉴스, 프라하 등 도시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기업의 지사 11곳과 마드리드, 베네치아, 하이파에 있는 10개의 해외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공개한 것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이자 X에서 가장 거침없는 러시아 인사 중 한 명은 이 주소들이 러시아 군대의 잠재적인 군사 목표 목록을 구성한다고 게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성명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드론과 기타 장비를 생산하는 유럽 시설 목록은 러시아 군대의 잠재적 목표 목록입니다. 공격벽 발생 여부는 앞으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유럽 파트너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푸틴이 실제로 이 시설들 중 어느 곳에 공격을 명령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이는 전쟁에서 가장 큰 격화가 되어 나토와 러시아를 직접 충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경우 유럽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드론을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앞으로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보며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속도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러시아는 그런 공격을 감행할 만큼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